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부간의 갈등을 푸는 방법을 어쨌든 찾아야 되는데 그 나이가 들면은 서로 남녀간의 호르몬도 바뀌고 막 이래서 네. 이렇게 말하는 방법 또 그리고 그 서로 그 간격을 좁히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기술 전에 좀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년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중년을 막 돌파하고 있는데 자꾸 더 여성스러워지거든요. 이게 이제 확실히 뭐 마초 같던 남자분들 막 사회에서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떵떵거리고 뭐 상남자다 뭐 이러시던 분들도 한 이제 50 정도 되시면 내가 아무리 남자이고 싶어도 호르몬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의 비율은 올라가서 여성화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뭐 신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여성화 돼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뭐 사장님 한 분은 드라마 보고 우신다 하는 게 드라마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저도 드라마 보면서 많이 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은 부하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훈시하시다가도 막 우시는 거예요. 감정이 너무 네, 감정이 네.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어느 날 갑자기 꽃 이쁘지 않냐면 예, 꽃 맞아요. 사진도 네. 보여주시고 되게 봄이라서 되게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들이 화들짝 놀라세요. 이 남자가 왜 이러시면서. 근데 네. 이게 마음이 그렇게 동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모님들은,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또 남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그걸 스스로는 잘 지각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옆에서 보면 왜 아내가, 왜 우리 엄마가, 아이들은 너무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주장이 커져가지고 공격적으로 네. 해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해서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자녀분들이 조금 아내분들을 힘들어해서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 계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비유 맞추고 예, 있어야 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사장님,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뭐 중년 남성분들이 아내분을 눈치 보게 되는 경우가 꽤 늘어나기도 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요새 사춘기보다 무서운 게 갱년기라고. 예. 네. 그게 이제 갱년기 사모님과 네. 사춘기 아이가 있으면 엄청 네. 싸우고 그러니까요. 네. 또 약간 위축된 갱년기 남자가 있으면 또 이제 아이들이랑 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호르몬 전쟁이에요. 그러네요. 남자한테 갱년기 증상은 어떤 식으로 오는 건가요, 사실은? 되게 다양한데요. 그 우선 뭐 가장 흔한 거는 좀 의욕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많아지고요. 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신체적인 활력, 정신적인 활력, 막 도전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었던 의욕이 확 꺾이는 걸로 많이 나타나고요. 네. 물론 또 신체적으로도 나타납니다. 뭐 여러 가지 성 기능도 그렇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그다음 신체적으로도 자꾸 늘어지는 느낌 들고. 어떤 분이 그게 분명히 갑자기 열이 확 오른다고 그러는데 네. 그것도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건 여성분들에게 네, 특징적이기도 맞아요. 체온 하지만, 조절이 네, 남성분들도 좀 여성분들에 비해서 여성 갱년기에 비해서는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여성분들은 급격하게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데 반해서 남성분들은 좀 서서히 그런 것들을 느끼세요. 오히려 점진적이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갱년기가 부딪히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싸움이 나고 이러면 이제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사과를 시작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나면 딱 하는 말이 미안하다란 말을 하는데 네네. 그때 일성으로 나오는 아내의 말은 뭐냐면 뭘 잘못했는데? 네가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네. 글쎄 화가 더 나죠. 일단 네. 총체적으로 미안해 이런 네. 이야기를 근데 하는데 그건 좀 그렇죠. 너무 미봉책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예, 그럼 뭔가 이제 내 아, 화를 근데- 이해하지 근데 못했다는 여자분들은 생각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남자들은 네. 정말 그냥 네. 미안한 거예요. 마음은 미안한 건데 네. 정말 뭐가 미안해 몰라. 그냥 총체적으로 미안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또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보면 사과를 하다가 더 큰 싸움이 맞아요. 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뭐, 좋은 대응책. 네. 이런 거. 사과하다가 오히려 더 욕 네, 먹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욕을 하도 먹다 보니 더 이상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도 예, 저도 네. 흔히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원칙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과하기 이전에 사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러세요. 아, 난 할 만큼 했다.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이 정도 얘기하면 됐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상대, 그러니까 아내나 여성분들이 듣기에는 네. 충분히 자기 잘못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분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내 잘못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여튼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사과했으면 됐지 않느냐 하고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이제 현재 앞으로 이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하겠다는 결심이나 각오, 네.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내가 이 정도 사과했으면 자존심 굽혀가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네. 도대체 뭘 더 바래? 이렇게는 얘기 나오는데 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항상 사과에는 인정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어떻게 행동 할 변화가 것이냐. 있을 네.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남편에게 들려주고 그게- 싶은데요. 회사에서 네. 보고서 쓰는 거랑 똑같네. 똑같아요. 회사에서 보고서 쓰면 네. 제일 먼저 현황 네. 분석, 네. 이렇게 as, 현재는 네. 어떻다. 투비, 네. 투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네. 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 방법론도. 거예요. 회사에서는 다 하시면서 집에 와서는 안 하시거든요. 네. 회사에서 많이 했으니까 집에 하기 싫은 거죠.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항상 말로 때우지 말고 뭔가 형태 있는 걸로 보여주셔야 돼요. 아. 중요한 네. 팁입니다. 네. 사과는 말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네.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죠. 마음만 담아가지고는 안 된다. 아, 그걸로는 약해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남편이 네. 아내에게 네. 표현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제 아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뭐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을 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사과하고 네, 싶을 네, 때, 네. 사실 이게 제가 선뜻 답이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아내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남편들이 잘못을 해서 네. 저도 네.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하는데요. 네. 제가 먼저 막 하는 경우가 많지. 네. 왜냐하면 아내분들은 이런 고민 상담 잘 안 하세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대부분 네. 잘하신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네. 네. 또 비장의 무기를 다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잘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이 남편분 마음을 달래주신다라고 할 때 저는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냥 좀 칭찬만 해주시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 칭찬. 인정 욕구를 좀 네네네. 채워주셔라. 뭐 아, 네네. 내가 잘했다 못했다 물론 이런 거 좀 네. 인정하고 따지기도 하고 네. 뭐 설명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남자분이 제일 마음이 변하는 건 네. 내가 잘못했어 이 이야기보다는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지. 뭐 이런 당신이 나한테는 정말로 필요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제일 사실은 뭐 내가 필요한 존재다 당신에게. 네. 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다. 네.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이야기들이 네. 저는 제일 남자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저는 칭찬은 생각하거든요. 고래도 새겨들어야 춤추게 되겠네요. 한다. 네. 그래서 저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애까지 동원해서 아, 네. 같이 아. 아빠를 딱 칭찬해주면 네. 아빠가 참 그날, 맞아요. 그날 네. 기분이 네. 최고예요. 네. 뭐 누가 잘했네 못했네 따지는 거 이런 것보다도 네.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가족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칭찬이 남자에게는 제일 필요하고 사과도 중요하지만 네. 꼭 그게 포함이 돼야 돼요. 아, 제가 보면 네. 그게 진짜 핵심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가족이 같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도 한번 칭찬해주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공감에 의해서 사실 움직이지만 네. 남자는 인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아, 포인트가 그렇군요. 약간 그게 좀 다르죠. 다르군요. 원리가 네. 다르네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여성분들은 당신 마음 잘 알아라는 이야기에 많이 움직이지만 네. 남자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라는 말에 더 많이 움직이시죠.